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대책과 입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아닌지 당정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계획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출연했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토론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성이 SNS 생중계로 그대로 송출됐는데 김연아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당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일관되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무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22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고 매 대책마다 초강도 대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정책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쪽이 훨씬 효과가 클 텐데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날 본방송 100분 동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고요. 네. 근데 토론이 끝나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7.10 대책으로 집값이 좀 잡히기는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진영을 떠나 지금의 상황이 다들 좀 걱정이 되셨는지 네. 좀 떨어져야 하는 소망들로 몇 번 분들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전문가인 입장으로서 지금같이 코로나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냥 진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그런 조언이었는데요. 진성준 의원의 대답이 좀 우회였습니다. 네. 100번 토론의 기조와는 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저는 현직도 아니고 야당이지만 또 진 의원님은 현직이시고 여당 국토위원이신데 토론 전에 했던 말이 그럼 그냥 립서비스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 한마디 한 겁니다. 여당에 그것도 국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을 놓고도 당정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도 정책실장은 당정 의견 정리됐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 그린벨트 해제에 공식 반대한 상황이죠. 정세균 총리도 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어제. 자, 그린벨트 해제와 유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지난주 내내 이 이야기가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건전한 찬반 토론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내부에서 하셔야지 이게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셔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민에게 혼란만 주고 오히려 해제 예상 지역에 집가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 책임 있는 자들의 엇갈린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혼선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방향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공급량이 이렇게 사실 늘어날까요? 근데 이제 그린벨트라는 게 사실상 네. 계획이 된 땅이 아니고 용도를 변경을 해서 짓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주택량이라는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그 주택 물량을 갖고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일반 수요자들이
거기에서 일어날 주택 공급을 믿고 지금 불안한 마음들을 걷어들일 수 있을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환경단체들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오늘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자산들을 잘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난데없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풀어서 투기판에 가게 해선 안 된다 이런 집장을 내놨거든요. 부동산 네, 정책에 개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법무부는 사실은 이 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처는 아니죠. 예. 오히려 지금 법무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신다면 임대차 3법이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뜬금없이 이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네. 좀 당황스럽고요. 또 예. 그 시기가 이재명 지사가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고 네. 또 서울시가 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의 발언이라 네. 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세간에는 추 장관님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 여러 가지 뭐 검찰개혁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가하게 이런 생각을 하실 때인지 조금 묻고 싶고요. 네. 저는 요즘 보면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정말 나라 걱정하는 또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라 걱정은 안 하고 다 자기 앞날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 이 그린벨트 해제 외에 다른 공급 늘릴 방법 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도시계획 전공하신 분들이나 예. 뭐 또 주택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일단 서울시에 유효부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의부지. 예, 그리고 또 주거지역 안에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수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요즘 코로나라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업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네. 상업 기능을 주거 기능으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서울의 주택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충분히 맞추면 예. 저는 또 수도권 밖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예, 결국 서울의 집값 문제를 서울 안에서의 공급으로는 확대할 수 없고요. 네. 우리가 조금 넓게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하게 해주는 문제, 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좀 분산 대치되는 문제, 이런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개발이라든가 뭐 기업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어느 순간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초조해하면서 이런 공급 확대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사실은 좀 의외의 꼼수로 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 이제 자, 공급을 늘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어떻게 또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예.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의 물량이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네. 저는 그것과 맥을 다해서 사실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직업 일선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이 여전히 서울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이 조금 더 교외로 나가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의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모든 보유 단계 또 처분 단계의 세금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정책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잠기게 되고요. 또 네. 우리가 고위공직자의 해프닝에서 보듯이 파는 거 대신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네. 아니면 임대료에 전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지금 정부의 세금 강화 정책은 일명 좀 배 아픈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서울에서의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데로는 조금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서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양도세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시간이 당연히 좀 걸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양도세만 강화하면 네네. 그 대책이 실행되기 전에 이제 집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지금 올려버리면서 예. 저는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정부 정책에서 아쉬운 건 시장의 흐름을 갖고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어떤 머리에 설계한 시장의 행태를 예측을 하고 정책을 쏟아내는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무지의 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네. 어떤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올랐던 지난 3년간의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반성하면서 이제는 정책 전환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뭐 무시하거나 또는 무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네, 저는 평가하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세부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710 대책의 원래 이런 내용인데 국민들이 오해해서 이걸 다시 강조한 건지 예. 아니면 대책 세부담을 올렸다가 세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철회한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내용을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하지 않고 네.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하느냐라는 것을 더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책 발표 이후에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반면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부의 대책이 세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다 빼주는 거 아니냐. 네.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명확한 행정 실수입니다. 해당 부처가 네네. 미처 대책이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지 30일 안에 계약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 이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셋값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회가 절대 의석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예.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이 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미 이 법 통과를 예상해서 전월세 가격이 시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법은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하고 금융혜택 등의 당근을 줘가며 가했던 임대료 통제, 임대기간 연장, 네. 전월세 신고 등의 의무를 아무런 혜택도 없이 1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등록 임대사업자 육성 정책으로 뺨 맞고 일반 서민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일단 이 법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가려받거나 집을 고치는 주택 개량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고 예. 초기 임대료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4년 동안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좀 공급이 끊기는 현상도 예상이 되면서 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보다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임대차 3법, 2법 야구에 따라서 전세 매물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 아파트 기준 0.13%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요동치는 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추격하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일종의 시장의 그 경고가 네. 이미 진행된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정책같이 뭘 한다고 했다가 급격하게 폐지하거나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이 예고되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 경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도 있지만 임대차 3법 또 양도세, 취득세 등 매매 거래를 좀
억제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상승이 같이 병합되고 있어서 예. 지역마다 이 전월세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걱정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경제 살리기에 보태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가부 해체 주장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오거돈 시장이라든가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 또 네. 권력과 직권을 활용한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저는 침묵하고 있고 또는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는 여가부에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여성인권진흥원장이 채용비리 건으로 직을 그만두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이런 상태이니 제가 봤을 땐 여성인권진흥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측은지심도 생깁니다만 네. 지난해 제가 국감 때 윤지호 씨가 성폭력의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도 아닌 그 분을 국회에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고 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차관이 거기에 기부를 해서 그분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주고 또 동행인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그때도 계속 제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살펴야 될 성추행 또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엉뚱한 사람들 지원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여가부가 역시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사태에도 침묵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제가 또다시 분노를 했을 뿐이고요. 예. 저는 뭐 나중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면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그냥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적인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